자, 우리 저번 시험에 춘추 전국 시대까지 해서 시험을 쭉 봤죠. 네, 한번 봤어요. 네, 뭐 아주 잘한 친구들도 있었고 조금 이제 처음 배우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고생했어요. 아무튼 시험 치느라고. 시험은 아무튼 무조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시험 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좀 연습해 보세요. 계속 중학교 미리 예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진나라부터 볼 거예요. 자, 전국 시대에 강력한 일곱 나라가 있었죠. 네, 그 일곱 나라, 뭐, 써볼까요? 네. 자, 우선 우리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진나라.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네. 그리고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강력한 일곱 나라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전국 칠흥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이 진나라가 자체적인 개혁에 성공을 하죠. 원래는 그렇게 세지 않은 나라였는데 법을 바꿨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변법이라고 불렀죠. 이 변법에 성공한 진나라가 점점 강력해지죠. 네. 자, 요거 좀 한자가 계속 나오는데 부자나라 강한 병사, 부국 강병을 이뤄내죠. 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멸망을 시켜요. 자, 먼저 가장 약했던 한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조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자, 그리고 이어서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멸망시켜요. 빨리 앉아. 자, 그렇게 해서 이 진나라가 마침내 저거 누군 다 보여.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돼요. 자,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때 전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왕이 이제 영정이란 인물이었죠. 예, 여부리의 자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자, 이 영정은 어, 중국 최고 지배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한 글자로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룬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라는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르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설상에 여덟 임금이 있었죠. 삼황, 오제. 그렇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환웅, 환인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당군 신화에 나오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사람들 하늘에 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전설 속에 여덟 임금들이, 여덟 신화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삼왕오제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황과 제를 따가지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자, 진나라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황제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우리 춘추 전국 시대까지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질서였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봉건제라고 기억나요? 이 봉건제는 주나라 왕실이 자기 친척들이나 가족들 혹은 공신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제도였죠. 그리고 땅을 나눠준 다음에 거기 다스려라 하는 제도가 봉건제도였잖아요. 그쵸? 자, 주나라 왕이 땅 다스리라고 임명한 사람들이 뭐였어요? 제후였죠. 그쵸? 그리고 제후가 다스리는 땅도 워낙 넓어가지고 그 땅을 또 누구한테 나눠줬어요? 네, 경이나 대부한테 나눠줬죠. 자, 대부는 땅을 나눠주진 않지만 사라는 학자나 지식인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쵸? 공자, 맹자 이런 사람도 다 사였죠. 자, 그런데 이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땅을 나눠준 사람한테 그냥 그 땅을 맡기는 거예요. 너 다스려 하고.
대신에 그 땅을 받은 제후들이나 대부들은 이 왕한테 일정 의무를 다하긴 해야 돼요. 왕이 군사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혹은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후나 대부들이 그 왕한테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도 의무만 다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후나 대부들은 자기 땅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여길 다스리거나 세금도 거두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나라 왕실이 힘이 셌을 때는 이게 잘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자, 한번 주나라 왕실이 약해지고 나니까 이게 잘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 혼란의 500년이 무슨 시기였어요? 그렇죠. 춘추 전국 시대였죠. 주나라가 있다가 진나라한테 망했죠. 아주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진나라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네,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전국시대 끝 무렵에 주나라가 마지막으로 망해요. 자, 근데 아무튼 요 시대 때는 이제 봉건제라는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질서가 군현제라는 질서예요. 자, 보세요. 왕이 자기 땅을 다스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후들한테 땅을 맡겼더니 이 제후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어. 제후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왕의 땅을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하극상이라 그랬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봉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여러 제후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땅에 준, 현 같은 도시들을 만들어요. 자, 준현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있죠.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지역에다가 좀 큰 지역이나 더 중요한 지역에는 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지역에는 현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왕의 말을 잘 듣는 관리들을 파견. 자, 봉건제 때는 여기를 제후가 다스렸다면 군현제에서는 왕이 중앙에서 파견한 누가 다스린다? 관리들이 다스려요. 자, 제후와 관리의 차이점. 예. 제후들은 그 땅 한번 받으면은 자기 자식한테 그 제후 자리를 계속 물려주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제후가 받은 땅은 계속 제후가 왕 노릇을 하면서 다스리는 거야. 빨리 와. 예.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근현제에서 파견하는 이 관리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자, 이런 시장들을 왕이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들은 계속 자기 자식한테 이 자리 물려줄 수 있어요? 없죠. 자, 이 시장들은 임기라는 게 있죠. 공무원들은. 그래서 임기가 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임금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쓸모가 있으면 더 유임시키기도 하고. 자, 이런 게 이제 군현제라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봉건제에서는 왕이 지방을 간접적으로 다스렸다면, 자, 군현제에서는 왕의 말을 잘 듣는 왕의 손가락, 발가락 같은 관리들이 직접 그 군과 현으로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통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거. 22페이지. 그 큰 교과서. 큰 책, 큰 책. 그 뒤에. 그거 말고 큰 거. 아래. 네. 네네. 어, 맞아요. 좋은 비유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점점 9년제가 춘추전국 시대 때 대세로 자리를 잡다가 이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제후 임명하고 이런 거 다 없애요. 오로지 전국을 36개 군과 현으로 나눠놓고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9년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
이제 봉건제는 실시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왜 실시되지 않았을까요? 그치. 제후를 임명하고 땅을 주고 자치권을 주면 얘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로지 군과 현을 설치해서 공무원들, 관리들만 파견하는 거예요. 자, 중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자, 이 넓은 땅을 이 진시 황제라는 사람 한 명이 똑같이 다스리려면 자, 여러 지역의 당시에 글자가 다 달랐단 말이에요. 이 글자 다 다르면은 명령 내릴 때 다 이 문서로 내려야 되는데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당시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뭐, 초나라 다 문자가 달랐는데 그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요. 그때 통일한 문자가 소전체라는 문자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말, 어떤 지역은 푼, 뭐 어떤 지역은 량 해가지고 뭐 무게 재는 단위, 길이 재는 단위, 뭐 이런 것들이 뭐 부피 재는 단위 이런 것들이 단위가 다 달랐어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 미국은 뭘 써요? 거리 셀 때. 그쵸. 마일이나 피트 이런 것들 쓰죠. 근데 한국은 못 써요. 그쵸. 미터법을 쓰죠. 빨리 와. 자, 그래서 그게 다르니까 미국에서 뭐 야구 선수를 공 던질 때 100마일이라고 하면은 몇 킬로인지 딱 느낌이 와요? 100마일 하면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자, 1마일이 1.6km 정도예요. 그럼 100마일이면 160km죠. 자, 근데 이게 또 아무튼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도, 량, 형은 높이, 뭐 무게, 부피를 뜻하는 단위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요. 왜?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자, 그리고 중국의 여러 지역에다가 진시황제의 명령을 잘 전달하려면 지금은 카톡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이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죠. 기원전 3세기란 말이에요. 요 당시 때는 유일한 연락 수단이 뭐가 있어요? 그치. 사람이 가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사람이 달려가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을 타고 갈 때 말도 좋은 길로 가야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중국 전체에다가 길을 깔아요. 자, 이 길을 까는 작업을 이제 치도라고 불러요. 치도. 네. 길을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다스릴 치자 써가지고. 자, 이 진나라 때 만들어진 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길에는 지금도 술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우리 너희 현대에서 지금 아주 너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저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닐 때 쓰는 저 차도들 아스팔트죠. 저 아스팔트 공사 잘 해놓은 데는 그게 안 생기지만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해놓은 시골 아스팔트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국도 같은데? 자, 그런데 보면은 요렇게 뭐가 솟아 올라올까요? 잡초가 솟아 올라와요. 풀이 그렇게 연한 것 같은데 그 단단한 돌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풀이 거칠고 억세요. 자, 근데 진나라 때 만들어진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치도 이 길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길에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안 자라요. 자, 그랬다는 거는 이 길을 만들 때 대충 만들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자, 우선 이 길을 만들 때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그 안에 뭐 잡초나 풀이든 씨든 뭐 종자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요. 그리고는 심지어 한 층에다가는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거기 뭐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다 죽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완벽한 그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국으로 뚫어진 여러 길들이 이 폭이 다 일정했어요. 자, 폭이 다 왜 일정했을까요? 그쵸. 일단은 진나라는 길 폭도 통일하고 그 길 위를 다니는 수레바퀴의 이 폭이랑 수레바퀴 그 바퀴의 바퀴 사이즈까지 다 통일을 해요. 네.
그래야지 전국 각 지역으로 물자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가 수월하겠죠. 만약에 지금 철도가 다니는데 철도 위를 다니는 게 기차죠. 근데 기차도 사이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차 사이즈마다 만약에 철길 요 폭이 다 다르다면은 기차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못 가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그 길 사이즈나 수레바퀴 폭 같은 것들을 다 통일했대. 자, 이렇게 통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진나라는 어떻게 강력해졌어요? 법으로 강력해졌죠? 자,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왕자로 태어났거나 귀족으로 태어나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소를 자르거나 발 뒤꿈치를 자르거나 자, 여기 이마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흉터를 남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막 무자비하게 죽여 여기를 흉기를 자르기도 했죠. 자, 그런 무자비한 형벌을 내렸는데 귀족들이나 왕자들은 전혀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법을 바꾸면서. 그쵸? 자, 왕족들이라고 해도 가차없이 코를 잘라버리고 자, 그리고 전쟁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평민들이 적의 목을 베어오면 금을 주고 상을 줬죠. 땅을 주고. 자, 그래서 진나라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진나라는 뭘로 강해졌다고요? 법으로 강해졌단 말이에요. 자, 진나라가 제일 우선시했던 학파는 법가예요, 법가. 자, 근데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법가에 반대하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저 법으로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 저렇게 무자비하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반발한 여러 멸망한 나라 사람 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진나라를 비방하고 진나라에 대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못하게 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들이 말로는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뒤에서는 학자들은 뭘 써요? 글을 쓰죠.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죠. 그 책에다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이게 평생 남는 거니까 안 하죠. 자, 그러니까 그 학자들 책을 다 모아요. 그 다음 어떻게 쓸까요? 다 태워버려요. 자, 이거를 분서라고 불러요. 살을 분자예요. 네. 그죠?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이 법과 서적 외에 법에 관련된 책 외에 나머지 공자 맹자의 육아, 노자 장자의 도가, 그리고 원수마저 사랑하라. 자, 묵가. 자, 이런 책들은 다 태워버려요. 오로지 의학, 전복. 의학은 뭘까요? 의학? 여기도 나중에 있겠죠. 의대나 약대 갈 사람들? 네. 네. 의료에 관련된 거. 전복은 뭘까요? 그쵸. 점치는 거. 이 당시 때는 점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과 서적 외에 나머지 서적들은 다 태워버렸. 그리고 특히 이 책을 불태우는데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공자, 맹자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공자, 맹자가 만들어낸 학파가 뭐예요? 육아죠, 육아. 어른한테 인사하고, 자, 누구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결혼할 때 결혼식하고, 이런 것들 다 유교적인 질서 아니에요. 자, 유학자들 불만이 많았는데, 그 유학자들을 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 육가에 제일 중요한 건 왕이 충성한다인데 네.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내용의 책을 그 왕이라는 사람이 불타르면은 충성심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네. 그렇죠. 네. 사람을 460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려. 자, 근데 지금 뭐 유교에서 충을 강조하는데 그 충성한다는 유학자들을 묻었는데, 자, 일단 진시황제 천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 진시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충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다 묻어버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그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묻어 죽이고 태워 죽였어요. 자,
그리고 진시 황제는 이렇게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했을 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39살이면 이제 선생님 나이인데, 자,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욕심이 그걸로 끝이 날까요? 안 끝나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진시 황제의 다음 목표, 다음 원했던 거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진시 황제가 원했던 거는 불로 장생이었어요. 늙지 않고 장구히 영원히 사는. 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좋다는 약이란 약들은 다 찾아다녀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 그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서복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듯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진시황제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저 어디 동래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신선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자기가 저 넓은 바다까지 그 배를 타고 나가봤는데 정말 크기가 뭐 이 손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봤다. 그 상어를 만났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좀 잘했던 사람이 서불이에요. 근데 진시 황제는 일단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신선을 만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이 서불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불이 진시 황제한테 여러 번 사기 비슷하게 어 이런 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시 황제가 매번 이거 속다가 자, 이제 더 이상 이게 뭐랄까 진시 황제한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서불이 마지막으로 꾀를 하나 내요. 내가 저 중국의 동쪽 어디론가 가면은 여기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영험한 약재가 있는 곳을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린 아이들과 어린 소녀들, 어린 남자아이들과 어린 소녀들을 좀 붙여줘서 자 배를 한 500척만 빌려주면 내가 그 배 타고 그러니까 바다 건너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불로불사의 약을 사오겠다, 가져오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이 서복한테 그 많은 아이들이랑 배랑 금은보화를 선물해줘요. 자 그리고 서복은 동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돌아왔을까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복이 갔다는 곳이 지금 우리 저 대한민국 저 남쪽에 있는 우리 놀러 잘 가는 섬, 큰 섬 있죠? 그쵸, 제주도. 제주도로 알려져 있어. 너희 제주도 가면 혹시 서귀포라고 들어봤어요? 네, 서귀포. 그 서귀포가 왜 서귀포일까요? 그쵸. 서복이 왔다가 지나갔다, 뭐 지나가다, 뭐 돌아간다라는 뜻이 귀가 있거든요. 서복이 왔다가 포는 항구, 뭐 이런 뜻해요. 예. 그래서 서귀포가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진시 황제가 네. 인생의 팔이 된 줄 알았는 불로불사의 손길을 봤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겠죠? 자, 그래서 진시 황제가 아무튼 서복한테 크게 실망한 다음에도 이 불로불사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고 계속 아무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자, 주변에 진시 황제한테 이런저런 약재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런 약을 권했어요. 자, 붉은 빛이 나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약이었는데 자,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걸 당시에는 단사라고 불렀어요. 자, 이 단사가 뭘까요? 그 진시 황제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즐겨 먹었다 그래요. 시금치? 시금치 먹었으면 더 오래 살았겠다. 자, 이거는 수은으로 알려져 있어. 아니, 우리에 쓰는 그거 왜 보는데? 너희 수은 뭔지 알아요?
네, 그 온도계 들어가는 게 수은이죠. 수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수은 먹으면은 중독돼서 죽어요. 그죠? 근데 이때 사람들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이라고 거짓말 쳐서 이제 보내는 이런 수은 같은 것들을 멋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무튼 진시황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진시황은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서만큼은 자기가 그 천하를 이제 죽었지만 다른 역대 임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내가 묻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라는 곳인데 함양 근처에 여산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여산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무덤 사이즈가 지금 용인시 있죠? 네. 저 경기도 용인시 면적 정도 된다고. 이게 1975년에 그 함양 주변에서 농사 짓던 농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농사 지으려고 땅을 이제 곡괭이질을 딱 했는데 뭘 파헤치다 보니까 자, 사람 얼굴 모양의 뭔가 인형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발굴해 봤더니 당시 이제 진시황제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죽은 자기 시체를 지킬 그 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많이 그 무덤 안에다가 묻어놨던 거예요. 그쵸. 자, 그 무덤을 지켰던 용사들, 흙으로 만든 그 용사들이 가르켜서 병마용이라고 불러요. 그 병마용들이 묻혀 있었던 그 구덩이를 병마용갱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병마용 갱에는 이 병마용이 한 5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의 사이즈로 제작이 됐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그 5천여 명의 얼굴 표정이나 눈, 코, 입 생김이 같았다, 달랐다? 다 달랐어요. 자, 그게 아주 우연치 않게 그 진공 상태로 보존이 잘 돼가지고 그게 바스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병마용갱의 그 흙으로 만든 인형 얼굴에다가 채색, 색칠까지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염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덤을 건설을 했다. 지금 제대로 그 뒷간 주게 있어요. 주지 않았죠. 자, 봐봐요. 이렇게 용인시 사이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덤을 파고 그 안에다가 막 무덤을 장식하고 이런 것들 만들려면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연인원 30만 명이 들었다 그래요. 몇만 명? 네, 30만 명.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자, 그리고 또 진시황제의 또 걱정은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 상호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장강이 흐르죠? 중국의 두 강이에요. 자, 이 중국은 진나라가 통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계속 괴롭히는 말 타고 다니는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중국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싸납고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사나운 흉자를 쓰고요. 노비할 때 노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흉노라고 불렀어요. 자,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 장난도 치고 이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 타고 말 위에서 활도 굉장히 잘 쐈단 말이에요. 몽골 쪽의 조상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은 말 위에서 창을 던지고 칼싸움을 하고 활을 쏘기 때문에 이 농사 짓고 살던 중국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흉노가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계속 이 중국 사람들을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노랑 가까이 살던 조나라, 연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흉노를 막으려고 성벽을 쌓아놨어요. 각 지역에.
근데 진시 황제는 흉노를 완전히 막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조나라, 연나라가 쌓아놨던 장성들을 연결을 해요. 자, 이게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만리는 아니지만 만리 정도 되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엄청 길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장성이다? 만리장성이다. 천리장성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고구려가 고려. 네, 만리가 넘었다고 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내기도 하고요. 이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진시황제는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까 이런 걱정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걱정이 많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한번 점쟁이한테 점을 쳐보게 했는데 점쟁이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진자 호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쓰면서 있어요. 망진자 호야.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호다. 자, 이 호는 자, 쓰기로는 오랑캐 호자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진시황 생각엔 이 호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랑캐니까. 흉노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더욱더 높이 쌓고 이 만리장성을 쌓는 그 공사 현장에다가 진나라의 명장, 유명한 장군이었던 몽염이란 장군을 보내요. 자, 그래서 수비를 강화해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아까 분서갱유했다 그랬죠.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 묻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때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시황제가 무서우니까. 반대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때 유일하게 진시황제한테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진시황제의 친아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용기 있게. 유학자들 죽이면 안 된다고. 자, 근데 진시황제가 노발대발 화를 내고 그 부소를 죽이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큰아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속으로는 진시황제가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이을 자기 큰아들이 자기한테 아무도 못하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반대한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 뒤를 이을 아들이잖아. 자, 그래서 그 큰아들이 부소라는 아들이었거든요. 자, 이 부소한테 벌을 내린다고 하면서 너 저기 저 오랑캐들 있는 만리장성 그 공사 현장 저 몽염한테 가가지고 너도 저 공사 현장에서 공사나 해라. 자, 그리고 부소를 몽염한테 보낸단 말이야. 근데 진시황제 실제 속마음은 몽염은 어떤 장군이라고 했어요? 진나라 제1의 장군이라고 그랬죠. 이 몽염 옆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소를 몽염 곁으로 보내요. 자, 진시황제는 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심한 밤에 잠을 자요. 그리고 심한 밤에 일어났다 그래요. 잠을 많이 잤다는 거예요? 많이 안 잤다는 거예요? 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러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시간이 많아지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일하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소위 말하는 일 중독이었어요, 일 중독. 이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자, 봐요.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를 황제 한 사람이 자, 이제 관리를 보내놓고 다스리는데 관리들이 뭐 자기네 그 군이나 현 다스리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럼 황제가 사장님이니까 일일이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줘야 되죠.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좀 커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다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뭐 종이 대신에 썼던 나무 토막을 목간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 진시황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이 목간의 양이 큰 술에, 이 큰 술에 가득 찰 정도의 목간, 그 목간에 적힌 그 문서를 매일매일 처리를 했다 그래요. 하루도 안 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은도 먹고 일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약해져 있는데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점점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좋아졌겠죠? 예. 그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때 종이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나무, 이렇게 생긴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칼 같은 거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한자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칼을 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빵꾸를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은 책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스프링으로 분철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책이자 넘기는 책, 종이로 된. 이 당시 때는 책을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줄로 연결했다.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책을 뜻하는 한자가 어떻게 써요? 이게 칙칙자죠? 한자로? 예. 이게 칙칙자입니다. 네. 옛날 옛적의 책은 이렇게 나무 목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줄을 연결해서 만든 게 책이었다. 자, 아무튼 그 목간을 한 수레씩을 이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진시황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자, 봐봐요. 선생님 봐요. 관리들을 저 먼 지방에 보내놓고 관리들한테 문서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관리들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진시황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00%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몰래 뇌물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진시황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시황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관리들이 뭘 하나 감시를 할 겸 혹은 반란이 잘 일어날 만한 지역을 죽을 때까지 진시황이 계속 돈단 말이에요. 너희 경찰 아저씨들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순찰한다고 하죠. 진시황제가 전국을 계속 돌아요. 이거를 돌순자 써가지고 순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행. 이 순행을 시황제는 죽을 때까지 6번을 해요. 중국 전체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로 스치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는 함양 궁궐에 있던 적이 별로 없고 항상 그 특수 제작한 가마 있죠. 이 술의 가마에 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제를 받고 결제를 처리를 했다 그래요. 그 진시황제가 탔던 가마가 울량거라는 가마였어요. 겨울에는 온 따뜻하고 여름에 어떻습니까? 량 서늘할 량자예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특수 제작된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그 올량거를 타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어? 그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녔죠. 시종들이. 자,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이제 점점 몸이 더욱더 악화돼요. 약화돼요. 그래서 순행 도중에 사구라는 곳에 이르요. 사구는 이게 뭘까요? 사구가. 맞아요. 모래사자에 구가 언덕국자예요. 자,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는 모래 언덕, 사구, 어딘가에서 진시황제가 이제 자기가 죽음이 이르렀음을 느껴요. 자, 황제는 그 황제 주변에 황제 이렇게 시종을 드는 그 하인들이 있죠. 그 하인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보통. 황제 명령, 너 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뭐 명령하면 초록색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잖아요. 내시들이죠. 그 내시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잔가? 내시들은 그쵸. 자기 여기 성기를 어떻게 해요, 보통?
거세된 사람들이죠. 네. 그쵸. 환관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좀 애매한 그 거세된 사람들이 그 환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진시황제 옆에서 진시황제의 그 옥새, 임금을 상징하는 도장을 관리하던 환관이 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조고. 중국의 역대 간신 열전에 들어가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아주 악랄한 인간이 조고예요. 자, 그리고 진시황제가 마지막 순행을 나갈 때, 왕자들을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평소에 이 조고한테 글 공부도 배우고 조고한테 이것저것을 좀 궁중예절이나 배웠던 진시황제의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호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호해가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수행 나간다고 할 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감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고한테 쪼르고 막 쪼르고 쫄라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 마지막 순행을 따라가게끔 조고한테 쫄라요. 그래서 조고가 진시황제가 마지막 순행을 나갈 때 이 왕자 호해를 동행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시황제한테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시황제가 그렇게 해라.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막내 왕자 호해가 자, 진시황제 그 마지막 순행길에 동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자, 진시황제 오른팔이면서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략가이자 사상가이자 학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근데 질투심이 많았던 누구? 이사. 자, 이사가 질투심이 많았다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이사는 순자라는 그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는데, 이사랑 같이 순자 밑에서 배웠던 이사의 그 친구가 누가 있었어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한비자랑 이사 중에서 누가 학문이 뛰어났어요? 한비자가 뛰어났죠. 자, 근데 이사가 한비자를 질투해서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렸다 그랬죠. 자, 근데 아무튼 그 이사, 질투 많은 이사인데, 진시황제 옆에서 승상이라는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진시황제가, 자, 올량거 안에서 순행 도중에 이제 거의 목숨이 다 됐어요. 조고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평소에 준비해왔던 유서를 조고한테 넘겨요. 자, 그 유서에는 뭐가 기록돼 있었을까요? 그치.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누가 뒤를 이을 건지 후계자에 대한 얘기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진시황제가 남긴 유서에는 후계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었다? 조소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보소를 그렇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소한테 막 보소를 죽이겠다고 하고 자, 뭐 그렇게까지 위협을 하다가 보소를 만리장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몽영 근처로. 자, 근데 결정적으로 유서에는 누가 적혀 있었다 이름이? 부소가 적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속인 거죠. 근데 그만큼 부소가 능력도 탁월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소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소를 보좌할 다음 승상으로는 공염이 적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진시 황제가 죽어요. 자, 임금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왕이 죽었다는 거를 알려야 돼요. 그 알릴 때 어떻게 알려요? 자, 일단은 제일 이 환관 조고, 이 옥새를 관리하는 제일 높은 환관이 그 승상한테 알리고 승상은 다른 장군들이나 대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걸 알려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울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된다고. 눈물이 나지 않아도 소리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크게 울어야 돼요. 그쵸? 그거를 곡을 한다라고 하고 혹은 거에 아주 크게 슬퍼한다.
자, 이 곡과 거해를 동반한 발상이라는 걸 해야 돼. 자, 근데 조고가 이 진시 황제의 죽음을 자기가 가장 먼저 알았는데 이거를 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왕자 호해를 찾아가요. 자, 유서에서는 지금 호해의 형님, 저 부소한테 임금 자리를 주라고 유서를 남겼다. 근데 부소한테 황제 자리가 돌아가면 다른 왕자들, 호해 왕자님의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없죠. 자, 진시 황제의 아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20명이 넘는 아들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진시 황제의 뒤를 이을 만한 자격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마 조고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부소손의 호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호해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니까 유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기만 하면 지금 여기 막내 왕자님밖에 안 계시니까 막내 왕자님이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달콤한 얘기죠? 자, 그리고 조고가 바로 누굴 찾아갔을까요? 이사를 찾아가죠. 자, 그 다음에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걸 알리고, 자, 유서에 부소가 적혀 있었다는 것도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사가, 당연히 그럼 부소 황태자한테 저 옥새를 빨리 전달해주고 만리장성에서 함양 수도로 빨리 데리고 와서 황제 즉위식을 해야겠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이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서에 몽염을 승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질투심 많은 이사가 명장이었던 몽염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봐요. 이 유서대로 되면 자기랑은 지금 전혀 연관이 없는 저 부소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누가? 몽염이 승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밀어내고. 그리고 부소는 몽염이랑 지금 만리장성에서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가 되면 누굴 예뻐할까요? 몽염을 예뻐하겠죠. 자, 요렇게 조고가 이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슥슥 긁은 거예요. 자, 평소에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좋았던 이사가 흔들려요. 자, 그리고는 조고의 그 음모에 동참을 한다. 자, 사람이 3명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죠. 자, 조고, 코해, 이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서를 날조해요. 그리고 이 유서의 후계자로 부소가 아니라 누구를? 호해를. 차기 승상으로는 자, 진시황자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름이었어요.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겠죠? 자, 시체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부터 점점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사람만 알다가 진시 황제에게 음식 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이거 냄새를 맡고 눈치를 챘겠죠. 자, 조고가 진시 황제에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하면 죽어.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부에서 진나라 수도 함양까지 돌아가려면 한 달 거리였어. 그럼 한 달 동안 그 시체 계속 썩겠죠. 냄새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이제 조고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저 생선을 가져오게 해요. 황제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 올량과 안을 생선으로 가득 채워놔요. 그럼 생선이 어떤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죠? 시체 썩는 냄새를 뭘로 감춰요? 비린내를 감췄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생선도 어떻게 돼요? 생선도 썩죠?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이번 나중에는 생선 썩는 냄새로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선을 계속 가져와서 리필하고 리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나라 수도 함양까지 시체로 옮겨요. 자, 그리고서는 진시황제의 죽음을 알린 다음에 진시황제가
호해 왕자를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서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자, 그 호해가 진시 황제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세 황제예요. 자, 그리고 하나 여기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조고랑 이사랑 호해가 날조한 유서에는 이게 덧붙여 있었어요. 맏아들 부소, 만리장성으로 나가 있던 부소는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호해가 황제로 즉위하는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 부소를 잘 교육시키지 못했던 몽염도 목숨을 끊어라. 자, 이런 유서도 날조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만리장성 북쪽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부소랑 몽염한테 자살하라고 해요. 효심이 깊었던 부소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자살하고요. 몽염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해요. 지금 저거하잖아, 저거. 이 조고는 새로운 황제를 지금 황제로 하나 올렸죠. 원래 황제가 되지 못할 왕자를 황제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세 사람만 알고 있죠. 그쵸? 호의 입장에서는 조고가 입을 벌리면은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조고한테 잘 못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아주 잘했을까요? 아주 아주 잘했겠죠? 그쵸?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이 호해라는 왕자가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아까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 점을 쳤다 그랬죠. 그때 어떤 점괘를 받았다 그랬어요? 망진자 호야라는 점괘를 받았다 그랬죠. 이 점괘에 나와 있는 호는 흉노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얘였던 거예요. 자, 얘 특징만 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공부 못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데 그냥 왕자니까. 성격도 지랄 같아요. 자, 그리고 술 좋아해요. 여자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존적이에요. 혼자서 뭐 결정을 못해. 선택장애라고 하나? 그쵸? 그러니까 믿을 사람, 황제가 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황제로 만들어준 누구만 찾아요? 조고랑 이사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조고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황제한테 뭔가 명령을 전달하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조고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는 질투심은 많았고 나쁜 짓은 했지만 진나라를 통일하게끔 만든 장본인이고 정치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사가 황제 후에한테 뭔가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걸 중간에서 누가 다 막았을까요? 조고가 막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조고가 이사한테도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이사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죽게 만들어. 기록에 의하면은 요참. 요참이 뭘까요? 너희 허리 아프면 요통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들. 자, 이사는 어떻게 죽었다? 허리를 잘라 죽여요. 매를 1000대를 때린 다음에 허리를 잘라 죽였다고 사기에 나와 있어. 자, 이렇게 조고가 잔인할 정도로 자기 경쟁자이자 라이벌이었던 비밀을 알고 있던 누구를 또 죽여버렸다? 이사를 죽여버려. 그리고 이 멍청한 황제에 호해를 끼고 조고가 사칠은 다 부리고 이제 뭔가 나쁜 짓들을 다 해. 여기까지 할게요.